매우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 기업들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머스크 트럼프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 오종태입니다. 오늘도 우리 PD님과 감독님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뭘 또 물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트님.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테슬라 관련된 얘기들을 네, 좀 담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화제성과 이슈성이 너무 높다 보니까 네, 매일 밤 어떤 미국 시장이 열리고 음, 끝나면서 음, 새로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테슬라를 더 다룰 수밖에 없는, 네, 조금 더 심층 깊게 중요하니까요. 네,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네, 또 다시 한번 방문 드리게 됐습니다. 네, 지금 머스크 트럼프 음, 그리고 테슬라에 음, 있는 이야기들 중에 좀 이슈성, 화제성이 높게 판단하셨던 네, 정보나 음. 있다면 어떤 거요? 우리 지난번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눴고 그 이후에 매우 중요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인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자율주행에 대한 규제를 건드리겠다,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단계랑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한 거랑은 레벨 차이가 매우 다른 거고요. 우리 자율주행도 레벨 1, 2, 3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레벨 1에서 레벨 2가 된 그러한 정도의 상황이 된 것이고, 게다가 이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영역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 새로운 비즈니스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는 전 세계의 다른 나라들, 다른 기업들에도 영향을 분명히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처음으로 해가는 곳이 누군가가 있어야, 사실 누군가가 있어야 우리가 교과서를 왜 공부해요? 교과서가 있어야 교과서대로 뭔가를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것처럼, 그게 아무것도 없던 안개 같은 상황에서 하나의 기준점이 생기는 건데, 이 부분이 트럼프 인수위원회에서 나와서 실제적으로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줬고, 우리나라의 테슬라 관련주에도 영향을 줬고, 제가 보기에는 국내에도 지금 현대기아차도 상당히 자율주행 쪽을 열심히 노력해서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미국이 이런 규제를 통해서 완화해서 제대로 저 비즈니스가 되면, 그러면 글로벌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 중에서 자율주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들에 대한 관련된 밸류,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재평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최근에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보면 지난 네, 그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네, 머스크가 찬성을 했던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사전에 이런 내용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고, 트럼프가 그럼요. 대선이 되고 나면 그럼요. 이렇게 될 거다, 뭔가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머스크 트럼프의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어떤 것들이 좀 예견이나 예측되실까요? 머스크 트럼프의 최상의 시나리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속도라는 실행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해놓고 그 하겠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기대치 만한 속도를 내는 사례는 매우 드물어요. 근데 트럼프라는 캐릭터와 머스크라는 캐릭터는 그러한 부분들에 남들이 뭐 얘기하고 뭐 이건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이런 면도 있어요. 안 보거든요. 이런 게 제대로 안 작동할 때는 아나무인이라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는 돌파력이라는 것이 되는데, 지금은 우리 민여 PD님께서 좋은 상황을 질문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돌파력인 측면에서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이 좋은 쪽 시나리오에서 한 가지의 측면이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그 자율주행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한 번도 안 가본 영역에 대해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모든 우리 인간이든 사회든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의 두려움이나 아예 새롭게 가는 것, 화성 가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마가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옛날의 개념의 마가가 아닌, 지금 예전에 뭐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과거에도 그러한 정책을 썼을 때에 똑같은 반복이 아니라 분명히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는 트럼프의 색다른 측면이 있는 상태의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개념들이 보이거든요. 그 두 가지의 조합값이 새로운 개념과 돌파력 두 가지가 짝짝꿍이 되는, 이제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손바닥이 한쪽으로는 박수 소리가 안 난다고. 근데 그 두 사람이 두 사람이라는 박수, 돌파력과 새로운 영역과 개념이라는 두 가지의 박수, 이 두 가지가 실행될 때 이게 가장 플러스의 시나리오겠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라는 게 네. 사실 저희가 기존에 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건 전기차 회사,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판매하는 회사 정도로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외에 이런 어떤 실행력과 돌파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잠재력이란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신 분들은 지금 그 테슬라라는 회사의 차들이 많이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우리나라에도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차를 많이 팔려는 회사, 그래서 이익이 많이 나려는 회사로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그 처음에 테슬라가 시작했을 때를 봐야 됩니다. 이건 테슬라가 시작할 때가 아니라 사실은 정확하게는 머스크가 시작할 때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는 머스크가 만든 회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그 전에는 갖고 있었던 경영 방식과 머스크가 들어와서의 경영 방식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머스크는 당시에 가장 비싼 차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싼 것을 사람들한테 아주 비싸게, 그 셀럽들한테, 일종의 뭐 연예인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제품을 팔고 그 제품이 밑단으로 떨어지게 하는 방식. 이 방식을 썼기 때문에 많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구조를 짜는 사고를 한 거예요. 제가 항상 개념 사고와 구조화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걸 머스크보다 잘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중에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의 개념을 짠 거지 새로운 걸 처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아니란 것이 머스크를 보는데 가장 이해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스템 설계 능력이에요. 머스크가 갖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면 그 시스템 설계 능력에 시간이 가면서 10년 전에 머스크가 하던 설계도와 지금 현재 2024년에서 25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의 설계도는 같은 부분과 다른 부분이 겹쳐 있을 겁니다. 근데 10년 전에는 AI라는 개념이 그렇게 강한 개념이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AI라는 개념을 가장 근원에 놓고 그 위에다가 자율주행, 전기차, ESS, 우주, 소셜미디어, 빅데이터, 이 부분을 전부 다 올려놓은 방식의 밑단에 가장 AI라는 축에 바탕을 놓고 설계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를 그린다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 거고, 이 부분은 10년 전에는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때는 뭐 머스크가 페이팔로 돈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이디어 내고 아마 그런 단계였을 것이고, 지금도 이 설계도는 10년 뒤에도 머스크는 뭔가 열심히 하고 계시겠죠. 일 아니면 딴 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니까. 그러면 10년도의 설계도는 아마 또 많이 바뀔 수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10년 동안 바꿔온 것보다는 앞으로의 10년은 밑단에 AI가 깔려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아마 중심축의 변동이 되려 덜한 그러한 구간이 앞으로는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라는 단어보다는 네. 테슬라의 또 다른 어떤 ESS나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지, 어떤 네. 에너지, 말씀 주셨던 어떤 네. 다른 어떤 잠재력들, 네. 그런 것들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신다면 저희가 좀 어떻게 이해해 볼 수 있을까요? 머스크가 보면 자기의 회사를 정의내리는 말들을 많이 써요. 예를 들면 지금은 AI 회사라는 말 많이 쓰는데, 이 AI 회사를 많이 쓰기 전에 전기차가 많이 어려워졌을 때 그때는 에너지 회사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전체 에너지망을 어떻게 잘 설계할까, 그때 태양광에 대한 부분에 투자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ESS 에너지 보관 저장 장치에도 많이 투자하고 그랬던 단계였잖아요. 테슬라는 자기가 가장 핵심적으로 보는 관점으로 그 나머지 전체를 봐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개념적으로 제가 변화했다는 설명을 드리는 게, 지금은 AI, 그전에는 에너지 전에는 전기차였던 때도 있었겠죠. 그런 식으로 핵심 가치를 무엇을 보느냐를 봐야 되는 그 변동값이 변해왔고, AI를 밑단에 깔아놓고 AI가 이제 세팅이 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AI 위에 올려놓은 것들이 중요도가 이제는 더 올라갈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올라가는 순서에 있어서
ESS의 중요도가 지금 현재도 중요한 부분을 사람들이 인지를 점점점 더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이 저는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보시면은 전기차라는 것이 그냥 소프트웨어적인 FSD가 아닌 자율주행이 아닌 그냥 차를 부분에 파는 것에 대한 가치는 지금 보조금이 정책이 부정적으로 바뀌면서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떨어질 상황입니다. 그냥 전기차를 파는 건. 그럼 그 전기차를 파는 것에 떨어지는 것보다 FSD를 통해서 올리는 부분들이 더 많아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현재는 전기라는 것이 전기차 업체만 쓰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이번에 새로 이제 트럼프가 그 에너지 장관을 임명한 친구가 그분이 뭐 화석 에너지만 있고 나머지 기후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인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아닙니다. 겉으로 그러면서 안으로 필요한 거는 또 다 알아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경험한 게 트럼프 정권 이후에 관세를 해놓은 것을 바이든 정부에서 그대로 유지했잖아요. 필요한 건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렇게 떠들지만 저렇게 떠들어서 분명히 화석 연료종의 포커스를 조금 늘리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 늘리는 것과 기존에 지금 증가하고 있는 대체 에너지가 가는 길을 아예 틀어막는 건 다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갈 거예요. 왜냐?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부터 AI 업체나 전기차 업체나 많은 그 업체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전기세가 올라간다. 그럼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정권이 바뀐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한 부담감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에너지 정책이 점점 더 고도화돼야 되는데 그 고도화되는 과정에 ESS 산업이라는 부분은 할 일이 많아지는 거고, 머스크라는 핵심 인물이 그 ESS를 주장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하고 있고 이게 필요한 부분들을 그거를 중요도를 낮출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선거 과정에서 말로 하는 부분과 실제로 하는 부분들을 가를 때 제 생각에는 ESS의 그 비즈니스적인 가치는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 지금 현재도 한 몇 년 전만 해도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6, 7%대여서 그게 한 지금 11, 12%로 전체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배로 올라왔어요. 그 상태에서 지금 전기차의 매출이 감속을 한다 그러면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차 매출액은 줄어들고 ESS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그러면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 가속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어닝 데이터에서도 계속 만날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테슬라의 어떤 전기차 판매가 네. 가장 큰 수익원으로는 잡혀 있는데 네. 가격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뭔가 중국이라던가 이런 네. 시장들에 의해 좀 뺏기고 있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스위칭을 한 거일지. 그죠. 전략적으로 스위칭을 한 거죠. 전략적으로 스위칭을 한 거고, 이게 앞으로 한 수를 보느냐, 두 수를 보느냐, 세 수를 보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그 행동들은 매우 달라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수를 보는 사람은 지금 보조금이 떨어지는 것도 악재로 보일 거라고요. 근데 두 수를 보는 사람은 FSD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보다 더 좋게 보겠죠. 세 수를 보는 사람들은 지금 머스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기가 자율주행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든 자율주행을 다른 자동차 회사들한테까지 파는 플랫폼망 자체를 자기가 장악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거지, 껍데기 차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을 자기가 다 할 생각, 남들과 경쟁할 생각, 그런 생각들은 적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세수까지 생각을 하고 하는 것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의 관계, 그리고 왜냐하면 머스크가 중국과 지금 미중 패권 전쟁 중인데 중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그러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가지고 뭔가를 또 그 사업가 비상한 사람은 내가 이 강점을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아마 FSD 관련돼서 중국에서 뭔가를 많이 하겠죠. 그런 등등을 하면서 중국의 그 수뇌부들한테 내가 너희들이 필요한 뭔가를 해줄게 라는 부분을 아마 지금 현재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의 진행들을 계속 만들어 가겠죠. 저는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네.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던가 네. 로보택시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잠재력을 좀 많이 월등히 높게 그렇죠. 보실까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자동차는 요즘은 이 단어가 한동안 안 쓰이는 것 같은데 프로슈머라는 단어를 요즘은 많이는 안 쓰시죠. 프로듀서 생산자와 컨슈머라는 단어를 섞은 건데, 이게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우리 SNS 같은 데서 내가 글을 쓰고 뭔가를 올리는 게 생산자 역할을 하고 내가 그거를 보면서 사용하니까 소비자라는 개념으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데이터 사회에
에서만 많이 사용되던 용어인 것 같은데 지금 전기차를 저가로 자율주행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 자율주행으로 탄 차를 사람들이 사서 자기도 쓰지만 자기가 쓰지 않는 시간에는 이것을 로봇 택시처럼 활용할 수가 있어지는 방식으로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 쪽에까지도 영역을 그 차를 산 사람이 양쪽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슈머 개념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활용도가. 예전에 이것 때문에 한참 처음에 이런 개념이 나왔을 때 그 얘기 많이 했죠. 주차장 다 망한다. 차들이 대부분 사용되고 주차장에 멈춰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데 이렇게 되면 그 돌아다니면서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교통이나 이런 필요성을 해결하면 주차장에 서 있을 시간이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교통 체증도 훨씬 더 전체적인 수가 줄어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전체의 파이를 자동차 산업의 수요 파이를 떨어뜨린다라는 개념을 한 5년, 6년 정도 전에 그 테슬라가 처음에 정고점을 갈 때 그 개념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개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뭔가 신기술이 나올 때 처음에 열광하다가 그 열광한 거 까먹고 쭉 들어주는 이 밸리라는 그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현재 그 밸리처럼 그 현상에 대해서 프로슈머 개념이 얘기가 없는데 이게 이제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환경에 기술의 변화와 테슬라의 그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더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시점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30년까지 되냐, 28년에는 어느 정도의 그러한 그림들이 우리 눈에 잡히느냐 이런 시점에 대한 얘기에 대한 왈가왈부만 있지 그게 되냐 안 되느냐에 대한 얘기는 많이 줄어든 상태에서 FSD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자한테 현실적 상황에서 더 접하게 되면 그 시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시각을 현실이든 기대든 더 땡겨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죠. 지난 밤에도 또 테슬라는 네. 급등을 했다는 소식들이 있었어요. 네. 이런 주가의 움직임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말씀드렸던 그 어제 그 인수위원회에서 나왔던 부분이 팩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 팩트에 대한 반응을 한 것이고 지금은 세상이 우리 인간들만 투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알고리즘과 이 AI 분들이라고 해도 되나요? 네, 하여튼 이러한 존재들이 같이 기계 매매들을 하기 때문에 기계들에 대해서는 움직일 때는 정확한 데이터나 정확한 팩트가 들어가야 그만큼에 대한 부분들을 기계들이 반영을 하는데 그 반영되는 데이터들이 나온 것이고 사람들도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테슬라를 지난번에 선거가 끝나고 올라갈 때는 숏을 커버하느라고 급하게 매수하는 숏 스퀴즈가 나온 것이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포지션을 충분히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스마트하신 테슬람 같은 분들 그런 분들 외에는 아마 그렇게 충분히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은 아직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러한 팩트들에 대한 부분으로 더 사는 부분.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함께 사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게 어제의 주가를 올렸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로직들은 여러 개가 남았죠. 그럼 이제 거인이라고 불리는 워런 버핏의 경우 도미노 피자를 매수했다. 네네네.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기사가 난다고 하면은 테슬라를 많이 매수했다 이런 게 나올 줄 알았는데 현금 비중을 좀 늘리고 오히려 네네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사람들이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투자자의 성향은 매우 다양하고 그리고 뭐 우리 현 시대의 가장 위대한 투자자분 중에 한 분이시고 애플을 매우 많이 매수하셨다가 최근에 줄이고 계시잖아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런 그 변화의 매매를 하셨던 것 자체만으로도 8, 90대의 나이에 세상의 변화에 앞서지거나 동일 선상에 가지는 못했지만 그 뒤에서 계속 따라오는 모습을 만드신 것만으로도 저는 위대한 인격체이고 투자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자주 쉽게 바뀌지 않아요. 저같이 사이코 같은 인간 몇 명 빼고는 이게 세상이 바뀌는 데 있어서 그 부분에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온 방식과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뭔가에 흥분된 상황에서는 조심하시는 분이고 뭔가 사람들이 다 팽개치고 괴로워할 때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사시는 그 방식은 그거를 몇십 년을 해오셨는데요. 그분 평생을 해오셨는데 그게 바뀔 일은 없고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발생되는 가격은 역사상 고점인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시장에 대한 판단 그리고 객관적으로 워렌 버핏 회장님이 모시는 위험 관리 데이터
시가총액과 GDP의 비중이라는가 이런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부분이나 기업들의 이익에 대한 PER이나 ROE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가 그분이 많이 뭔가를 활동할 만한 환경 자체가 시장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방식대로 원래 하셨던 대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이상하게 보이지는 않고, 하나는 예전에는 그 스타일이 투자자 전체의 한 50%가 믿고 따라하는 스타일이었고 성과도 좋았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저는 그게 50%에서 한 40% 혹은 30% 이런 식으로 줄어들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 방식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의 상황에 현재를 맞추려고 노력하는 거지, 어떠한 과거나 미래에 대한 예측도 잘 안 하는 방식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의 사람들이 자꾸 튀어나와가지고 뭔가를 하면 그 비중은 줄어들겠죠. 그럼 이런 자율주행 완화와 관련돼서 네, 국내에도 좀 영향을 받는 네, 기업이나 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는 2세, 3세 경영인들 중에서 정의순 회장님이 가장 스마트하고 인격 있는 분이라고 평가를 내부에서 많이들 가까운 분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부분에 뉴스 플로우나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뵌 적은 없으니까 동의하는데, 그 활동을 보면 그러면 지금 글로벌 전체에서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둘 다 합쳤을 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을 둘 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지셔닝에서 현대 기아차라는 브랜드는 매우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미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정치적 변경이 됐을 때, 이번에 그 성킴 지난번에 미국에서 관료를 하셨던 분을 관계에 관련된 사장으로 임명을 이번에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고 기술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이, 뭐 저도 현대차를 타는 사람인데 레벨이 테슬라만큼이라고 얘기는 못 하겠어요. 근데 굉장히 전보다 제가 운전자로서 쓰는데 많이 편안한 그러한 자율주행 기능을 실제로 지금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기능을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안에서는 자회사 단에서 현대오토에버나 이런 회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지금 지난번에 자율주행이라는 이슈가 커졌을 때 매우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은 다시 조정을 매우 많이 받아 있는 상태라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람들의 관심이 실질적인 이러한 팩터가 발생하면 늘어나겠죠. 오늘 아침 보셨던 네. 제일 큰 이슈나 뭔가 기록을 했던 네. 게 좀 남아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네네.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이거요? 잠깐 한번 네. 봐도 될까요? 뭐 제가 뭐 늘 저는 손으로 뭔가를 쓰는데, 이걸 어디다 보여드릴까요? 여기다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까요? 뭐 제가 늘 손으로, 저는 항상 적는 것을 제 몸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하기 때문에 손으로 쓰는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들이나 그리고 우리 전우님들 오늘 몇 명 되셨나 라는 거 늘 기록하고, 경제 지표가 오늘 특별한 경제 지표가 없었어요. 근데 말씀드렸던 트럼프 관련된 이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이 뉴스에 대한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자율주행에 저는 확산이 될 거라는 생각, 그리고 국내에도 이게 영향이 퍼지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제 시장 이슈와 해석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죠. 앞으로 또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에 수장이 된 만큼 도지부요? 네, 네. 도시부 비효율과 규제를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겠다라는 네. 얘기가 있었는데 네. 어떤 것들이 조금 예측되실지. 그러니까 그 머스크라는 분의 그 책도 있잖아요. 그 책도 보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지금은 인지하고 있는데, 머스크의 항상의 핵심은 본질입니다. 이 행동과 이 조직과 이 현상의 본질이 무엇이냐. 그 본질에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앤다라는 부분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라서, 예전에 그 트위터 인수했을 때도 트위터의 서버를 관리하는 곳이 여러 군데 나눠져 있는데 사람만 그렇게 많이 줄은 게 아니라 그 서버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 없다고, 자기가 본질적으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없애라고 하는데 그 담당자가 안 없애니까 비행기 타고 가다가 자기가 비행기 돌려가지고 가서 그거 자기가 가서 다 띄워가지고는 그냥 들고 나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도의 캐릭터이기 때문에 지금 가서 사람을 줄이겠다, 조직을 간소하겠다, 제가 뉴스에서 뭐 400개인가 가까이 되는 걸 100개 가까이 줄인다나 뭐 이런 비율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100을 25%로 줄인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야, 그거는 민간 기업에서는 하는 얘기야.
여기는 정부와 이러한 개념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기존의 상식으로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존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지금 트럼프가 2번 당선된 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까? 기존의 상식이면 이게 안 발생해야죠. 미국 의회를 점령하려고 했던 사람이 다시 대통령이 되는 현상은 기존의 상식이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듯이 트럼프와 머스크는 기존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들이 하겠다라는, 머스크가 하겠다라는 것, 트럼프 하겠다는 것과 기존의 생각으로 사람들이 여기를 생각하면 저는 이 중간보다는 살짝 더 이쪽에 뭔가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화라는 것이 평균적인 기대치보다는 많이 되지 않을까. 그게 어떤 방식이 될지는 갑자기 뭐 거기다가 AI를 막 쓰고 이런 거는 아니겠죠. 일단은 필요 없는 본질이라는 개념으로 다가갈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머스크, 트럼프, 테슬라의 이슈성과 화제성이 네. 얼마나 또 이렇게 지속이 될까요? 저는 그거는 속도가 빠른 만큼 길이는 짧을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는 이번 대통령하고 그 다음 대통령이 없는 2번 임기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전반 2년 동안은 매우 강력하게 자기의 캐릭터를 엄청나게 강화하고 그 장남이 얘기했잖아요. 트럼프보다 똑똑한 놈들은 우리는 안 뽑아. 말 들을 놈만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하인들만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대로 매우 강력하게 하고 그 강력하게 하는 부분에서 새롭게 구조가 바뀌고 어려운 것들은 머스크를 시키고 이 두 조합으로 앞단 2년을 매우 빠르게 달린 다음에 3, 4년에는 제 예측이 많다면 트럼프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근한 할아버지 모드로 바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품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시진핑조차도 친한 친구처럼 이런 캐릭터로 뒤에 인연을 마치고 그리고 역사에 이름을 남기면서 유유히 즐겁게 골프 치고 다닐 것 같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슈라서 조금 간격이 짧았지만 그 트럼프와 머스크에 대한 얘기를 다뤘는데요. 앞으로도 너무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종종 다루면서 사이사이에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다시 여러분들께 그 상황을 잘 전달해 드리려고 저희 오투팀은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절술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